자, 오늘은 고추 농사의 가장 큰 적인 탄저병의 발병 원인과 그 시기, 그리고 각 시기와 날씨에 따라 사용하는 방제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임실 빨간만청님입니다. 드디어 저희 고추 농가의 가장 무서운 주적, 탄저병과의 전쟁을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저병에 대해서, 탄저병의 첫 번째는 탄저병의 원인과 그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저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탄저병 약을 작용기작별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데 그 약을 직접 보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저병의 원인은 곰팡이균입니다. 이 곰팡이균이 땅에 서식을 하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땅에서 빗물이 튀면서 이 잎 뒤나 열매에 묻으면서 탄저병의 원인균이 처음 고추에 전염되게 되고요. 이때 날씨가 서늘할 때는 이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요. 탄저병이 발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습해지고 기온이 28도에서 32도 정도 됐을 때 이 탄저병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되는데요. 이때 이 잠재되어 있던 균이 발병을 하면서 탄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냐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장마철, 그리고 7월, 8월 이 세 시기가 탄저병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원인과 시기는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럼 탄저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저병을 극복하는데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종자 선택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종자를 알고 심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초보분들도 아직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도 종자를 잘 알지 못하고 심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탄저 내성 종자를 먼저 구분하는 방법은 종자 이름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종자가 올해 칼탄대로라는 품종과 GT7이라는 품종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둘 모두 탄저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자, 이때 GT7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지 않지만 칼탄대로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앞에 탄자가 붙으면 탄저병 내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칼자가 붙으면 총체벌레로부터 옮겨지는 칼라병의 내성을 가진 종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설명드리면 칼라병 같은 경우에는 총체벌레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기는 병이고요. 이 색깔이 주황색, 초록색 이상하게 돼버려요. 전혀 상품성이 없는 종자가 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칼라병 예방도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탄저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자 앞에 탄자가 붙었을 경우 좀 칼탄대로 칼탄 농자왕 칼탄 뭐뭐뭐 이런 식으로 탄자가 붙으면 탄저병의 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탄저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농가,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탄저병이 극성을 부렸죠. 장마기간이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길었고 또 고온이 있었고 저희 임실 지역에는 태풍이 5개가 핥히고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들 고생을 했는데, 제가 아는 농가에서 그분은 이제 고추 전문 농가는 아니시고 10년 넘게 다양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작년에 천주를 심으셔서 한근 따셨어요. 그 정도로 탄저가 심한 피해를 일으켰고요. 저 역시 탄저 피해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종종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득 차서 고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유 때문에 생산량이 적었는데, 제가 올해 그곳은 고추 농사를 안 하고 들깨 농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묵히면서 탄저 농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함인데요. 그쪽에 왜 그렇게 탄저가 많이 왔냐면 장마철에 그 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농로 옆에 있는 태양광이 무너져 버렸어요. 태양광 발전을 크게 해놨는데 무너지면서 한번 그날 약을 쳐야 될 시기에 약을 치지 못하고 또 비가 오면서 한 4, 5일 지나서 가서 그때부터 다시 방제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모를 따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탄저가 극성을 부렸고, 제가 그걸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탄저는 예방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도 안 왔는데 굳이 약을 왜 치냐. 저도 이제 건강 이슈로 귀농을 했기 때문에 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약들은 제가 2주, 거의 3주까지도 늘려가면서 쳐요. 보통 고추 농가가 10일 간격으로 치는데 거의 2배에서 반에서 반 이하로 약을 사용을 하는데, 탄저만은 그렇게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탄저는 시기와 기상 상황에 맞춰서 예방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약을 적게 쓰는 방법이고, 또한 소비자분들께 고추가 나가기 전까지 약마다 달라요. 뭐 어떤 거는 약 방제 후 3일 이후에 따면 잔류농약이 거의 없어지는 게 있고, 뭐 제일 긴 건 2주까지도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 기간 이상을 충분히 지낸 이후에 고추를 따줘야 건강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쳐서 탄저가 없어야지 소비자분들께 또 내가 먹는 고추가 정확한 시기에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방제를 가게 되고, 이 예방적 방제를 하기 위한 시기에 대한 약재는 조금 있다가 제가 약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혹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텃밭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속할 것 같아요. 정말 친환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보더라도 도움을 받을 게 없겠지만, 이제 텃밭 정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추 교육을 계속 받아다닐 때 제 고추 교육에서 한 100시간 이상 받는데, 대부분 관행농 시설농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만 4시간 정도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황이 이 탄저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황합제 많이 쓰시죠. 그 유황합제를 살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친환경 방제 약 중에서도 황이 들어간 성분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면 어느 정도 막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관행농이나 친환경 농업이나 똑같이 탄저가 생긴 고추를 발견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커지는 겁니다. 바로 당연히 그 고추는 보자마자 따서 밭 바깥으로 내보내서 태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태워버리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땅 깊이 묻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탄저가 나온 것이 발견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 탄저가 나온 곳에서 이 반점이 발견되면 거기서 10억 개 이상의 포자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이 포자가 퍼지는 반경이 뭐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m 가까이 퍼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저가 발병한 나무로부터 좌우 한 3개 정도씩, 그리고 옆 라인의 그 주변까지도 다 뽑아주셔야지 이 탄저가 번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탄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고추에 타원형의 반점이 생겨요. 타원형의 반점이 이렇게 생기는 게 탄저의 최초 증상인데,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전체가 이제 회색빛으로 완전히 타버리는 증상이 나오는 게 탄저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최초 반점이 생겼을 때 이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상태이니까 최대한 그 탄저 열매는 보이자마자 다 밖으로 내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약방제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주변 나무까지 다 뽑아주셔야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에서 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3차 방제까지는 등에 메고 약을 치는데, 다음 방제 탄저가 성행할 시기부터 4차 방제부터는 고압분 무기로 밭 전체에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약이 땅바닥에도 스며들면서 이 땅바닥에 있는 탄저균의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 탄저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약을 직접 보면서 제가 어떤 약을 어떤 시기에 어떤 작용 기작 때문에 사용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 약을 이렇게 3가지 종류, 이 작용 기작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종합살균 예방종 그룹 카,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기 그룹 카 살균제를 저는 보호제라고 명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카브리오라는 약은 살균제 다 3이에요. 이 약을 저는 침투제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시기에 맞춰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균제 4원, 이 살균제 4계열의 약을 저는 치료제라는 명칭을 하고 그 방법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시기에 제가 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카계열의 이 예방전문이라고 써있죠. 이 약은 작물 보호제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고추의 고추들에 쫙 달라붙어서 이 입자가 다다닥 달라붙어서 방패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 탄저균이 올라올 때 그 균을 쳐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저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제이고요. 이 약의 장점은 쌉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 버려서 이 예방 효과가 별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비가 오기 전날이나 그럴 땐 치면 좀 효과가 떨어지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시기에 비가 오기 전에 이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적절하고요. 그 다음 이 카브리오 같은 다3라는 침투제라고 제가 명명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침투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제 고추에 살짝 들어가서 이 탄저병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오기 전날에 약을 치거나 장마철까지 계속 비가 올 때 이 다3의 약을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티포라탄 같은 이제 4계열의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침투 효과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미 병이 걸렸다가 발병하기 전에라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균을 죽임으로써 발병을 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비가 없을 때 그냥 예방적으로 칠 때는 첫 번째인 이 보호제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계속 비가 오는 장마철 같은 경우에 비가 오기 전에는 이 카브리오 같은 다계열의 침투제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가 온 이후에는 이런 걸 뚫고 들어와서 발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4계열의 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세 가지를 교차 살포를 하면 탄저병을 상당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계열만 계속 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번갈아서 치는 것이 내성이 있는 균들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고추를 배우러 다닐 때 거기에 교수님이 쉽게 외우라고 설명을 해주신 방식인데 참 외우기 쉬워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예방전문 보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거의 수화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수화제로 써 있으면 쉽게 그냥 보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에 맞게 보호제를 써야 될 시기에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카브리오 같은 침투제 같은 경우는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제가 침투제는 비 오기 전에 바로 사용하시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 뭐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라고 써 있어요. 품목명이.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이 끝이에요. 이런 다계열의 약의 끝은 빈이라는 단어, 이 글자로 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으로 끝나는 곳은 이 다계열의 침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4계열의 치료제라고 말을 하고 비온 후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을 한번 보면 성분명이 테부코나졸 분상 액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똑같이 이 끝에 졸이에요. 졸. 자, 이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편하네요. 자,
평상시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수화제, 보호제는 수화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비 오기 직전에 치는 걸 추천드렸던 다게르약은 빈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빈, 비 오기 전에는 빈, 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비가 온 후에 저희 탄저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로 끝나는, 비 온 후에는 탄저를 졸업하자 해서 졸로 끝나는 약재를 사용하신다고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